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첫 경기로서 플로리다 대 토론토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또 만났죠.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두 팀이 사실은 1라운드를 생각보다 수월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템파를 만나서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토론토도 정규 시즌에 너무 오타와를 상대로 경기를 안 좋았었고 실제로 시리즈 내에서 경기를 별로였었기 때문에 이거 꽤 고생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토론토 같은 경우는 뭐 4대2 가긴 했지만은 첫 세 경기를 잡았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죠, 그냥 4대1 같은 느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경기 중간 국면에서는 좀 힘든 것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이제 두 팀이 좀 까다로운 상대를 수월하게 잡고 올라온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팀의 2라운드, 내일부터 시작하는 2라운드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렇습니다. 커척이랑 조세버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 이제 뭐 이 두 팀은 예전에도 만난 적이 있죠. 뭐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띄워놓고 아까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또 이제 모처럼 이거 프리뷰 하니까 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정은 이제 그죠? 한국 시각으로 이제 5월 6일부터 오전 9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차전 이제 5월 8일, 그리고 3차전이랑 4차전까지 시간대까지는 다 나왔어요. 10일, 10일, 12일 이제 이렇게 하루 쉬고 다음날, 하루 쉬고 다음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5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틀 쉬고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점이기는 하죠. 2라운드에는 이제 4차전에서 5차전 이틀 쉬는 날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하루 쉬고 다음 경기이지만 이틀 쉬는 이제 일정이 잡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뭐 시간대는 이제 내일은 9시. 내일은 이제 9시에 시작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로터리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래프트 로터리가 이제 내일 이제 추첨이 이제 내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내일은 이제 1시간 뒤에 하는 느낌입니다. 이제 그 뒤로부터는 뭐 8시 때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대가 다르고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오전부터 즐기시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가 이제 상위 시드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홈 경기를 당연히 1, 2차전 가져갈 예정이고요. 플로리다가 3, 4차전, 그 다음에 5차전, 7차전 토론토의 홈 이렇게 이제 펼쳐진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의 결과는 3대 3승 1패로 플로리다가 앞서는 결과였었습니다. 11월 경기, 3월 경기, 4월 경기 이렇게 플로리다가 1차전, 2차전, 4차전을 잡아냈었고요. 3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4월 3일 경기만 토론토가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정규 시즌 결과는 좀 빡세게 나왔죠. 근데 사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커척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좀 좋게 안 찍혔다라는 거는, 이거는 또 조금 안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매슈 커척 선수가 2월부터는 쭉 빠져 있었는데 2월 이후에부터는 3경기에서도 이 1승 2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토론토 입장에서는 조금 무거운 소식이긴 한데, 뭐 오타와한테는 다 졌는데 이겼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아무튼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상대로 돋보였던 선수는 단연 타바레스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4경기에서 3골 이제 뽑아냈었고, 마나 선수 3포인트, 매슈나이즈가 1골 1어시스트, 빌리엄 닐란드르 선수가 2어시스트 올렸네요. 제이크 맥케이브 선수가 1어시스트 21분 뛰었었고, 에크만 라이오손 1어시스트 21분, 그리고 테너브 선수가 4경기에서 플러스 2에 19분 24초, 그리고 앤서니 스톨러즈 선수가 1승 2패하고 3.06에 88.6%였었기 때문에 정규 시즌 대비해서 어쨌든 플로리다 상대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정규 시즌 일반적인 상대를 대비를 해서 플로리다에서 토론토전에 눈에 띄었던 선수는 라인하트 선수였네요. 단 4경기에서 2골 3어시스트, 그리고 샘 베니스 선수도 3골 2어시스트, 버에기 선수 2골 2어시스트에다가 바르코프 선수는 1골 2어시스트 한 경기 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슬링 선수가 이제 2경기에서 멀티골이 아니라 뭔 소리야, 1골 2골 넣었었고요. 그리고 22분 51초 세스 존스 선수가 3경기 출장해서 1어시스트 25분 48초, 그리고 니코 미콜라 선수가 한 골 넣고 20분 22초, 보브롭스키 선수가 3승 1패 하면서 1.77에 92.5%라는 거,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브롭스키는 이제 정규 시즌 대비 토론토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스톨러즈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새로 넣어봤는데 대진 관련해서 좀 이야기거리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가 코어 4 시대, 뭐 저는 그냥 빅4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뭐 코어 4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코어 4 시대 들어와서 두 번째 2라운드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2라운드 진출을 하게 됐었고, 올해는 이제 2라운드를 발판을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2시즌 연속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격파를 했네요. 템파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템파는 굉장히 엘리트 팀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었는데 그것조차 4대1로 격파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2시즌 연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척 선수가 ESPN이랑 인터뷰에서는 왜 템파베이랑 우리가 이 라이벌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제 그런 당돌한 인터뷰까지 했다라고 들긴 들었는데, 왜냐면 이제 커척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플로리다는 템파베이를 상대로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 기준으로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두 번 다 4대1 4대1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의 인터뷰까지도 했었는데, 어쨌든 2시즌 연속 템파베이를 격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부가적인 건데 5시즌 연속 애틀랜틱 승자가 스탠리컵 그죠? 결승까지 갔다. 이거 잘못됐다. 챔피언이 아니고 결승이죠. 결승 진출. 결승. 잘못됐죠, 그죠? 우승은 못했죠, 그죠? 2022년, 23년 우승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시즌 연속 애틀랜틱을 제압한 팀이 스탠리컵 결승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번 우승을 했고요. 템파베이가 2번, 그리고 템파베이 2번 맞나? 그죠? 그런 느낌. 이거 4시즌이라고 해야 된다. 오늘 좀 죄송합니다. 좀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실수가 좀 많네요, 그죠? 왜냐면 이제 그 전 시즌은 좀 독특한 디비전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빼야 되고, 물론 이제 5시즌 연속으로 해도 맞기는 맞아요. 1920 시즌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 코로나 그 중간에 쉬었던 그거까지 포함을 하면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맞네.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왜냐면 중간에 하나 끼어 있으니까. 근데 5시즌도 맞습니다. 제가 황급히 지우긴 했지만 맞아요. 왜냐면 이제 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디비전 체제로 그 시즌을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서 좀 제외를 하고 하면은 5시즌도 맞습니다. 그냥 이제 근데 중간 하나 꼈으니까 빼가지고 좀 당황했네 또. 4시즌 연속 애틀랜틱 디비전을 제압한 팀이 스탠리컵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5시즌 해도 맞아요. 어쨌든 그거 이제 또 이야기거리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혹시나 그죠? 이 디비전의 승자가 스탠리컵 결승까지 갈 수 있을지 이제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 2라운드 이후로 첫 만남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그죠? 2023년 2라운드 때 그때 만났었고, 그게 역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두 팀이 만난 거였었어요. NHL 역사상으로도 플로리다랑 플로리다랑 토론토는 딱 한 번밖에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지 않았었는데, 그게 2023년 2라운드였습니다. 근데 그때 4대1로 끝났기 때문에 역대 플레이오프 전적도 4승 1패로 플로리다가 앞서는 그림이고요. 플로리다는 이제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후 요거 잡고 난 다음에 결승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 스탠리컵 결승. 물론 이제 결승에서 이제 베이거스한테 오지게 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 직접 맞대결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황급히 넣다가 또 이제 좀 사실관계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틀린 거는 이제 결승 진출, 우승 그게 틀렸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서 플로리다가 좋았던 부분은 확실히 압도적인 공격 선수층.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플로리다가 사실 좀 이거 올 시즌도 걱정이 됐던 게,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이 몇 명 빠지기, 막 수비진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수층적인 부분, 이게 공격 선수, 특히 이제 공격 선수, 공격 뎁스 쪽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성과가 낮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1라운드 이제 전체 팀을 대상으로 득점 및 경기당 슈팅, 평균 슈팅 수, 이제 요거를 이제 순위를 내려보면은 플로리다가 이제 경기당 3.8골을 득점을 했기 때문에 4위,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당 슈팅 시도를 한 경기에 몇 개 했느냐라고 하면은 25.6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당 슈팅 시도는 이제 굉장히 적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과를 상당히 많이 뽑아냈다라는 부분, 이거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이거 경기당 득점 순으로 랭킹을 매겨봤을 때는 에드먼턴이 1등, LA가 2등,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3등, 캐롤라이나가 4등, 그다음 플로리다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세인트루이스를 제외하고는 슈팅 자체도 많이 두들겼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에드먼턴은 슈팅 숫자 이제 경기당 35.2개 이제 때려내면서
2위였었고, 그리고 이제 캐롤라이나 36.6개로 1위. 물론 이제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연장에 간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았겠죠. 2차 연장 간 경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리고 이제 이 LA 킹스가 29.8개로 5위. 이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 팀들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루이스만을 제외하면은 많이 때리고 많이 넣었는데 여기는 적게 때리고 많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에서 세인트루이스도 좀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헬러버그를 상대로. 그리고 플로리다는 저쪽 권리가 누구였죠? 바실렙스키였잖아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대단하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팀 득점까지도 잘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1라운드에 5포인트 이상 기록한 선수, 그러니까 이제 5포인트 이상 득점한 보유자가 누가 제일 많느냐를 보시면 플로리다가 에드먼턴, 세인트루이스랑 동일합니다. 5포인트 이상 기록한 선수 6명 있었고요. 그리고 1라운드에서 경기당 1포인트 이상 득점한 선수,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기준으로는 5경기 뛰었으니까 5포인트 이상 기록한 선수가 되겠죠. 요거 리그 단독 1위였습니다. 플레이오프 1위였었어요. 플로리다가 6명 보유를 해서 이게 1위였었고, 그리고 LA랑 워싱턴이 5명씩 보유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플로리다가 얼마나 올해는 뎁스에서도 상당히 탄탄한 이런 모습, 뎁스 여전히 탄탄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놀라운 활약을 펼친 라인이었는데, 마르샹, 룬델, 루오스트라리넨 라인이 사실 1라운드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뭐 마르샹이 영입됐을 때 사실은 저는 이 역할로 쓰는 게 이제 중요하다,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 시즌 거의 말쯤 돼가지고 요 라인을 돌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폴 모리스 감독이. 근데 이제 뭐 결과 자체도 상당히 좋은 이제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플로리다 플레이오프 라인별 득실을 살펴보시면 룬델 라인에서 4골 만드는 과정에서 실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플러스 4가 찍혔습니다. 다른 라인도 아니고 룬델 라인에서 이만큼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샘 베니스 선수랑 커척 선수가 들어오는 라인.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세머스 케이비치랑 그리고 누구냐? 그 로드리게스 이렇게 번갈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 베닌 라인은 퉁쳤고요. 이제 2골 만드는 과정에서 실점 안 해서 플러스였고, 바르코프 라인은 오히려 3골 만드는 도중에서 이제 3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룬델 라인에서 엄청난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확인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라인 뎁스적인 측면, 특히 이제 3라인이 좀 정비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제 경기당 포인트 랭킹이라든가 지금 이제 이 5포인트 이상 뭐 기록한 선수들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많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상당히 지금 플로리다가 뭐 뎁스적인 부분도 그렇고 3라인에서도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고, 뭐 1, 2라인 솔직히 당연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그림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비 조합도 큰 빈틈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비 조합에서 저는 조금은 빈틈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에크블레드 선수가 어쨌든 약물 징계로 1, 2차전을 결장을 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1차전은 참 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크블레드 같은 경우에도 5차전 출장 정지 확정. 왜냐면 2경기 출장 정지가 체킹으로 인해서 2경기 출장 정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5차전 출장 못했고 다음 경기 1차전까지 출장을 못합니다. 이런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 에크블레드라든가 포르슬링 그리고 이제 1라인 굉장히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었고, 요 조합이 일단은 무너지는 과정에서의 경기력이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세스 존스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뛰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포르슬링 존스, 쿨리코프 미콜라는 뭐 작년에도 이제 조합을 맞췄던 라인이었고요. 포르슬링이랑 존스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상대방을 완벽하게 틀어막으면서 진짜 슈팅 마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아주 큰 이득을 가져갔다? 그렇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이제 슈팅 허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허용을 했는데, 포르슬링 존스 같은 경우 39개 시도하는 과정에서 56개 허용을 하면서 마이너스 17, 그리고 이제 쿨리코프랑 미콜라도 이제 26개 우리가 때리는 과정에서 41개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찍혔으니까 슈팅 허용 자체는 어쨌든 조금은 많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요 라인들이 출전을 했을 때. 근데 재밌는 게 해당 라인의 득실을 따져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2골 플러스 2 찍혔고, 그리고 쿨리코프랑 미콜라는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찍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괜찮았었거든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버티는, 그러니까 확 구멍이 난다라든가 이제 데미지가 크게 입는다라든가 이런 조합이 굴러간다라고 해서 그런 느낌이 안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외의 재미를 본 라인은 역시나 여기도 3라인입니다. 아무래도 이 3라인 선수들이 재미를 봤기 때문에도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슈미트랑 발린스키스 선수가 나오는 3라인 같은 경우에도 득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허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득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3이 찍히는 이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의외의 재미를 본 3라인 플러스 1, 2라인도 두드려 맞기는 하지만 부러지지 않는 뭐 이 이야기 제가 이제 뭐 토론토 할 때 많이 드렸었죠. 라이브 코멘터리를 할 때. 근데 플로리다도 이런 운영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조합의 변동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 변동된 조합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크게 구멍이 나지 않았다 정도 받아들이시고 넘어가면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페널티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번 1라운드에서의 플로리다의 모습 자체는 경기력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페널티 관리 부분에서는 좀 난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60분당 페널티를 범한 횟수를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은 위니펙이 이제 60분당 6개의 페널티를 범했고 세인트루이스가 5개, 5.2개였죠. 근데 플로리다가 3위, 5개를 범했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어쨌든 페널티 관리에서의 좀 난점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파워플레이 기회를 상대방에게 많이 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제 조금 쓸데없이 거친 플레이를 하다가 정말 이제 이 5분 플러스 20, 그죠? 미스컨덕트까지 얻어맞으면서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페널티를 많이 범한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라운드의 메이저 페널티 숫자가 3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 플로리다 시리즈에서 나왔었어요. 플로리다가 2번 그리고 템파베이가 1번 이제 이렇기 때문에 메이저 페널티도 2번이나 범했습니다. 플로리다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콜라 선수의 정말 그 페널티는 조금은 좀 생각이 없는 플레이였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토론토가 1라운드에서 파워플레이 골을 득점한 경기에서 한 경기도 안 졌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파워플레이 기회를 계속 내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 1차전에서 많이 보셨죠. 이제 그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점이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기가 어렵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페널티 관리 같은 부분을 얼마나 이번에 어디냐 플로리다가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리즈 키 플레이어는 뭐 미리 스포를 드리면은 골리 2명을 뽑았습니다. 골리 2명을 뽑았고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선수를 일단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선수가 토론토를 상대로 진짜 좋았어요. 정규 시즌의 경기력도. 올 시즌 동부 골리 기준으로 2경기 이상 출장한 동부 골리 기준으로 승리 그리고 세이브 퍼센티지 그리고 이제 뭐 평균 실점 요거 리그 랭킹을 내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경기 출장해가지고 보브롭스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남겼던 동부골리들이 몇 명 더 있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2경기 이상 게다가 이제 보브롭스키는 올 시즌 4경기 모두 출장을 했었거든요. 토론토전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 근데 재밌는 게 서부 골리들은 또 토론토를 상대로 상당히 잘한 골리들이 많기는 하던데 2경기 이상 출장을 한 골리들 중에서도 근데 동부 골리들 중에서는 정말 보브롭스키가 완전히 눈에 띄는 느낌으로 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조차 상당히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92.5% 6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은 또 원래 보통 이번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일반 세이브 퍼센티지보다 조금 더 잘 찍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92.5%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보브롭스키가 정규 시즌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2023년 시즌 5경기에서 4승 1패를 거두면서 1.89에 94.3% 이렇게 또 잘했었기 때문에 결론으로 따져봤을 때 역시나 이번에도 보브롭스키 선수가 정규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 정규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2023년에 붙었을 때 이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과시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요렇게 아무래도 이 경기는 의외로 저실점전 같은 느낌으로 흘러갈 게임들이 몇 경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이유 같은 부분을 말씀해 드리면은 토론토도 버티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올 시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외로 저득점 경기 이렇게 좀 근소한 한 점 차 승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갈 경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톨러즈도 그렇고 보브롭스키도 그렇고 만약에 한쪽이 이제 좀 치명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점수가 크게 벌어진다라든가 그런 경기가 펼쳐졌을 때는 당연히 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셔도 보브롭스키 이런 모습은 일단은 좀 저득점전으로 갔을 때도 좀 플로리다가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국면 자체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토론토 보고 넘어가시면요. 토론토는 이번 1라운드에서 돋보였던 거는
코어 4 선수들이 포인트를 많이 올렸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가장 놀랐었던 게 버티는 운영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보일 수가 있구나, 토론토가. 그게 제일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어 4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1라운드에서 뭐 그냥 못한 경기도 있긴 했지만 무난하게 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버티는 운영에서 얼마나 성과를 많이 보여줬느냐, 이런 그림이었는데, 실제로 시리즈 초반에 SAT랑 USAT, 그러니까 이제 슈팅 시도, 상대방의 슈팅 시도 허용을 이제 이렇게 집계를, 슈팅 시도 이제 전체 이제 우리가 이제 시도한 거 빼기 이 상대방이 시도한 거, 이제 요거를 해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오타와 쪽으로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53, 그죠? SAT 전체 슈팅 시도, 그리고 USAT 같은 경우 블로킹된 슈팅 시도를 빼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18이 찍힐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즌 초반에 상당히 시리즈 초반에 또 어려웠었고, 시리즈 후반에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토론토가 이런 부분에서 경기력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따져봐도 상당히 어려운 시리즈였었거든요. 267개 우리가 이제 이 슈팅 시도를 하면서 323개나 이제 허용을 했고, USAT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좁혀졌죠. 197개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204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봐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주도권 자체는 오타와가 잡고 있었던 느낌의, 그죠?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토론토 1, 2라인 수비들 같은 경우에도요, SAT 허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맥케이브랑 테너브가 66개, 그러니까 88개를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66개밖에 이득을 못 받고, 그리고 라일리랑 카를로 선수 조합 같은 경우도 86개를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 71개밖에 이득을 못 받거든요. 이런 느낌에서 뭐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5 이런 느낌으로 찍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오타와가 더 이제 좀 두들기는, 이제 공격적이 좀 두들기는 이런 느낌의 경기 양상 자체를 많이 펼쳐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 아까 이제 그 제가 플로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뭐 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레라인 수비 득실을 따져보면은 5대5 상황에서 3골 넣는 과정에 20실점밖에 안 했고요. 플러스 1, 둘 다 마진이 플러스가 나왔어요. 두 라인이, 수비 라인이. 이런 그림에서도 어쨌든 두들겨 맞는 이러한 양상에서도 저득점으로 버티면서 결과적으로 이기는 이 플랜 자체가 정규 시즌에도 사실 이런 경기력이 괜찮은 편이었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나오기 어렵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박스 플러스 원을 바탕으로 한 수비 지역에서 이제 로우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슛 블로킹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론토가. 60분당 블로킹 랭킹이 이번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더라고요. 60분당 20개가 넘는 블로킹. 미네소타가 20.4개였는데 워싱턴보다 지금 1개 가까이 더 많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셔도 어쨌든 지금 토론토가 버티는 운영, 그죠? 샷 블로킹, 그리고 이제 슈팅을 허용할지언정 실점까지 가지 않는 이제 이런 느낌의 경기가 잘 되게 되면서 저실점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은 게임을 이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하나 돋보인 부분은 사실 보조 자원이 이 정도 활약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셸던 키프 체제일 때도 보조 자원들이 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도 보조 자원들이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한 국면에서 결승골을 득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중간에 영입한 자원들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경기당 결승골 득점자를 보시면은 2차전, 3차전, 5차전 같은 경우에는 메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죠. 맥스 도미, 그리고 시몬 베노와 맥스 패치레티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했기 때문에 6차전이죠. 이거 잘못 적었네. 잠깐만요. 이거 잘못 눌렀다. 6차전이죠. 5차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보조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이제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큰 결과를 냈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인별 SAT를 살펴봤을 때 SAT 퍼센티지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그 수치를 퍼센티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퍼센티지가 50% 이상이 찍힐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허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50% 미만이 찍혀야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좀 되는데, SAT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이 도미 라인, 그죠? 3라인. 물론 이제 도미, 로버트슨, 맥맨 라인은 이제 중간에 패처레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제 뭐 시리즈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 라인에서 이제 15개 만들면서 슈팅 시도를 하면서 10개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60%가 찍혔고 4라인으로 쭉 나왔었던 로런츠, 로턴, 예른크로크 라인 같은 경우에도 49개 슈팅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42개를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53.8%가 찍히면서 50%가 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런 하부 라인에서도 경기력에서 좀 재미를 봤다라는 거. 뭐 다른 이제 위에 라인들은 이제 일단 어쨌든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이 좀 수세에 몰리는 느낌에서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4라인 나올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적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역시 4라인 센터를 봤었던 스콜 로턴 선수 쇼트핸드 상황에서도 1분 23초 뛰면서 팀 내 3위에 해당하는 공격수 중에서 이제 이 아이스타임 3위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어시스트 올렸고 페이스오프도 51.7% 이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브랜던 카를로 선수도 중간에 영입이 됐었죠. 2라인에서 줄곧 활약을 했었는데 뭐 많은 아이스타임 이제 이렇게 확보가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뭐 중간에 영입한 자원들도 이제 꽤 이제 보조 자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부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경쟁력 같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요거는 안 썼는데 넘어가고요. 시리즈 키 플레이어로 바라보시면은 스톨러즈입니다. 스톨러즈. 아까 이제 뭐 보브롭스키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쨌든 이 키 플레이어로서 스톨러즈를 꼽았습니다. 결국 이제 스톨러즈가 얼마나 이제 실전 관리 능력 같은 부분이 좋은 모습이 정규 시대 모습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되풀이가 되는 게 이번에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괜찮긴 했는데 실점 관리는 잘 됐는데 스톨러즈가 정규 시즌 대비해서는 경기력이 이 정규 시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실점도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2.21이라도 충분히 좋은 거니까. 근데 세이브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졌죠. 92.6%에서 90.1%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의 이 퍼붓는 운영, 플로리다의 양적 운영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좀 오타와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좋은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역시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븐 스트렝스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조금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스톨러즈 영입을 했을 때도 제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선수가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GSAE 값 이제 요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기대 실점 값 대비 실제 실점. 그죠? 이제 요것도 정규 시즌에는 25.8.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 득점보다 이제 25.8 실점이나 덜 했어요. 근데 플레이오프 들어가서는 0.1로 확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누적치가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 숫자라든가 그런 걸 대비를 해봐도 한 5 정도라든가 뭐 한 이 정도는 찍히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기대 실점이랑 거의 비슷한 실점을 했어요.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또 조금은 정규 시즌 사실은 이 수치가 진짜 스톨러즈가 거의 압도적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정규 시즌에 그런 이제 경기력이 좀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NHL 플레이오프 올 시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스톨러즈 선수가 2실점 이하 경기 숫자는 제일 많았습니다. 5경기에서 이제 2실점 이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점 관리는 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이제 이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스톨러즈가 2실점 이하 경기를 했을 때 전적을 바라보시면은 정규 시즌은 16승 3패 2연장패,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4승 0패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스톨러즈가 이렇게 실점 관리가 되는 느낌만 나오면은 일단 이 토론토가 접전 양상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스타 선수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든, 아니면 이제 이 보조 자원들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든, 이렇게 좀 금소한 차이로 이제 이기는 운영들이 실제로 많이 나왔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런 이제 그렇게 이기는 그림들이 많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승 중에 이번 4승 중에 3승이 실질적으로 한 점 차 승리였었습니다. 그죠? 뭐 1차전 6대2를 제외를 하고 나면은 2차전도 3대2 연장승, 3차전도 3대2 연장승. 그리고 이제 6차전이죠, 이거. 자꾸 잘못 쓰네. 그죠? 6차전이죠. 6차전도 이제 4대2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엠테넷이 하나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 점 차 승리로 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기록적으로는 당연히 한 점 차 승리로 집계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한 점 차 승리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스톨러즈가 실점 뭐 두드려 맞든 뭐든 실점 관리만 잘 되면 이기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에는 어쨌든 실점 관리가 아주 잘 됐던 골리가 아까 이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실점 값을 보셨지만은 스톨러즈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을 이번에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톨러즈가 상당히 잘해줘야 이번 시리즈를 또 흥미롭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결론입니다. 결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 역시 23년에 재판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대0으로 처음에 리드를 잡고 한 경기를 이제 가져간 다음에 토론토가 그 다음에 경기에서 끝나는 그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토론토가 홈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3승을 가져갈 가능성은 조금 적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두 팀의 팀 컬러라든가 그런 것들이 2023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괄목할 만하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토론토는 코어 4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그때 뛰었던 주축 자원들이 여전히 거의 다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바라보셔도 일단 어쨌든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 거는 선수고, 물론 이제 저쪽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감독도 바뀌고 그런 그림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셸던 키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근소한 차이에서 재미를 봐가지고 승리를 하는 그런 경기력이 꽤 많이 나왔었던 팀이었었습니다. 셸던 키프 체제도 실제로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23년 대비해가지고 좀 주축 자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3년의 주축 자원들이 지금 여전히 토론토에도 있고 템파도 있습니다. 플로리다도 있다라는 겁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에크블레드, 쿨리코프, 베닛, 라이나트, 룬델, 바르코프, 커척, 버헤기, 루오스타리넨, 포르슬링 이런 선수들이 그대로 건져 있고, 주전골리라고 할 수 있는 보브롭스키까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상황이죠.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이 플로리다만큼은 없지만 마너, 나이즈, 매슈스, 라일리, 닐란데르, 타바레스 뭐 이런 선수는 어쨌든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예른크로크까지 이제 어쨌든 이제 코어 4라는 선수들이 토론토 뭐 4차전에 좀 안 풀릴 때도 어쨌든 코어 4 선수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계속 득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보셨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마이너스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런 걸 보시더라도 어쨌든 절대적으로 이 팀은 코어 4를 위주로 돌아간 팀, 여전히 이제 그런 컬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쇼트핸드 상황에서도 마너랑 매슈스 선수들이 작년에도 나왔었고 올해도 나왔거든요. 그죠? 올해도 나오고 있잖아요. 셸던 키프 체제 때도 매슈스, 마너, 쇼트핸드 상황이 나왔는데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토가 감독이 달라지고, 그리고 조금은 이제 풀어가는 느낌이 약간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큰 틀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일단 미리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파워플레이에서 결국 이제 페널티 관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변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력한 템파베이의 파워플레이를 상대로 플로리다는 2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18번의 기회에서 2실점을 했고요. 페널티 킬링 퍼센티지 88.9%라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1-3-1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가장 정석적이고 가장 1-3-1을 위협적으로 구사하는 팀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틀어막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게 틀어막았거든요. 정말 그 쿠체로프 선수 쪽으로 퍽이 들어갔을 때 쿠체로프 선수에 대한 압박 자체를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코너 쪽으로 쿠체로프를 몰아넣고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의 운영들. 예,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좀 변수로 말씀드렸던 이 페널티 킬링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어쨌든 플로리다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타와랑 플로리다의 다른 점은 요겁니다. 2-3 라인이 터프함과 득점력을 동시에 갖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타와랑 극명하게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 자체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이제 그런 그림이 있기는 했지만 1, 2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터프한 플레이라든가, 물론 이제 이 커척 같은 선수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브레이디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슈에 비할 바는 못 되고요. 일단 이제 피지컬이라든가 좀 이제 이런 이 체킹 플레이로 좀 신경을 자극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던 오타와의 라인이 그렉 핀토 어메디오 요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득점은 사실은 많이 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라인이죠. 실제로 스킬 레벨이라는 이런 부분 자체는 어디냐,
그 플로리다 2, 3 라인에 비할 레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라인으로 오타와 시리즈에서 오타와에서 2라인으로 나왔던 라인은 어디냐? 베서슨, 그 다음에 커즌스, 페롱이잖아요. 퍼팜이랑은 아주 거리가 먼 라인이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일단 어쨌든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 3 라인에서의 터프한 플러스 득점력. 그리고 이제 토론토가 이렇게 좀 터프한 플레이를 좀 잘 펼치면은 게임이 약간 말리는 느낌으로 흘러가는 게임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특히 코어포 선수들이 이제 이런 이의 느낌도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플로리다 2라인은 로드리게스, 베닛, 커척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3라인에 루오스타리넨, 룬델, 마르샹 같은 애들이 올라옵니다. 그죠. 여기서 좀 피곤해지죠. 베닛이랑 커척이 같은 라인에 올라오는 거. 뭐 이거는 사실 2023년에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토론토에 지긋지긋하게 발목을 잡아왔었던, 그리고 그렇게 좀 거친 플레이라든가 좀 짜증나는 플레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마르샹까지 이번에는 3라인에 있어요. 이런 그림에서도 바라보시면은 플로리다 2, 3라인은 피지컬 플레이 플러스 체킹 게임, 그리고 이제 득점력까지도 크게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오타와보다 더 크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러니까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유효 데미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적은 느낌이었지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양적으로 말리는 운영을 했을 때는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토론토가 정규 시즌에 1승을 올리긴 했죠. 1승을 올렸던 경기에서 바르코프랑 커척이 없었던 경기였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올 시즌 전적 말씀드릴 때 그 커척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바르코프랑 커척이 없었던 경기에서 토론토가 1승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코프가 1라인에서 차지하는 그 경기력의 비중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런 것도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플레이오프 때는 바르코프와 커척이 당연히 둘 다 나옵니다. 세트로. 그런 부분도 이제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커척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역시나 고득점 지역에서 압도적인 파괴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은 이제 2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슈팅 성공률이 66.7%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골대 앞쪽이랑 로우 슬롯 지역에서 상위 4%에 해당하는 성적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그림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 맞물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스톨러즈 선수 아까 키플레이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스톨러즈 선수가 올 시즌 그 플레이오프 들어와가지고 고득점 지역 세이브 성공률이라든가 고득점 지역 자체가 그렇게 안 좋아요. 고득점 지역에서 지금 7실점을 했고,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상위 37%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세이브 성공률도 80%였습니다. 리그 평균이 79.8인가? 그랬었거든요. 딱 평균의 같은 느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플로리다 팬서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고득점 지역 관련해가지고 슈팅 숫자 33개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11골이 나왔습니다. 34%. 그리고 이제 데미지도 압도적으로 주는 거는 슈팅 성공률도 33.3%. 리그 상위 1%였습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셔도 어쨌든 좀 상성상으로도 이런 터프한 플레이에 조금 말리는 경기 양상도 많이 나오는 리프스인데, 특히 이제 코어포 선수들이 많이 말리죠. 그리고 고득점 지역에서 많이 좀 약한 모습. 그러니까 고득점 지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토가 고득점 지역 찬스를 많이 내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고득점 찬스를 많이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스톨러즈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배를 탔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것 덕분에 스톨러즈도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플로리다 선수들의 경향성을 잘 파악을 해서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플로리다 공격수들도 많이 상대를 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를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규 시즌의 성적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규 시즌 플로리다 상대로 스톨러즈 선수 성적이 안 좋았죠. 그런 부분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토론토에는 최후의 보루가 있죠. 코어4, 그죠? 1라운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6경기에서 9포인트, 8포인트, 7포인트, 5포인트. 뭐 타바레스도 어쨌든 이제 뭐 경기당 1포인트 가까이 했고요. 뭐 닐란데르 선수 9포인트에다가 마너 선수 8포인트, 오스턴 매슈스 선수도 7포인트 했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어쨌든 포인트를 상당히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죠? 믿을만 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핵심입니다. 폴 모리스 감독 부임 이전과 이후에 코어 4 선수들의 경기당 포인트를 집계를 해보면요. 폴 모리스 감독이 부임하기 전 플로리다를 상대로는 타바레스 선수 경기당 1.36포인트, 오스턴 매슈 선수 1.29포인트, 미치 마너 선수 1.93포인트, 그리고 빌리암 릴란드르 선수가 0.86포인트. 0.86포인트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를 뽑아냈는데 폴 모리스 감독 부임한 이후로는 타바레스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오스턴 매슈스도 절반 이상 떨어졌고 0.57, 그리고 미치 마너 선수도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0.71, 그리고 빌리암 릴란데르 선수조차 0.38포인트 절반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코어 4 선수들조차 플로리다를 상대로는 생산력이 절반 이상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토론토가 올해도 상당히 어려운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득점전이 생각보다 나오는 경기에서, 물론 이제 토론토도 수비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하부 자원이라든가 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좀 저득점으로 끌고 가는 게임에서는 그래도 한두 경기 정도 이길 사이즈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팀의 상성적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코어 4 선수들이 피지컬 플레이에 좀 말려들면서 조금 안 좋은 그림이 나온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타와 시리즈에서도 한 경기 그냥 아예 멘탈 싹 깨져가지고 게임 안 좋았던 게임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의 경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플로리다 상대로는 사실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톨러즈도 이제 정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지만 플로리다를 상대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하부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를 한다라고 해도 하부라인 저쪽에도 3라인 이제 이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발린스키스랑 그 다음에 슈미트 좋은 이제 활약을 펼쳤죠. 그리고 이제 루오스타린의 룬델, 마르샹 같은 라인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도 저는 전체적으로 리프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조차 플로리다에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가 진짜 안 풀렸을 때 코어 4에 의존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도요. 코어 4 선수들이 지금 폴 모리스 감독 부임한 이후에 뉴 플로리다를 상대로는 굉장히 성적이 안 좋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리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2023년에는 4대1로 끝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경기 정도는 조금 더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플로리다가 4대2로 승리를 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라운드 라이브 코멘터리를 쭉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템파 시리즈가 시리즈 스코어 자체는 1대4라는 정말 압도적인 시리즈가 나왔지만 템파가 절대 약한 팀이 아니었고 경기 내용이 절대 템파베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가 진짜 찍어 누르는 느낌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이제 1차전인가 2차전인가 그때 끝나고 말씀드렸던 게 요 시리즈 이기는 팀이 스탠리컵 결승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플로리다가 역시나 2라운드 그리고 이제 조만간 펼쳐진 3라운드도 아무래도 플로리다 쪽으로 예지간하면 기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은 어쨌든 토론토의 분전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부터 펼쳐진 스탠리컵 2라운드 1차전 내일 또 이제 라이브 코멘터리도 할 예정이니까 많이 또 찾아주시고요. 어쨌든 내일도 라이브 코멘터리 끝난 다음에 저녁에는 2개의 시리즈 프리뷰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내용은 좀 다 끝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